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경기는 포스코 캠텍과 신한천이라의 경기인데요. 그런데 오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 주에 중국에서 을조 리그 시합이 몰아서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진 멤버들이 퓨처스 멤버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리그 용병으로 뛰는 선수가 많다라는 것은 강팀이라는 얘기도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퓨처스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막강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까요? 먼저 현재 순위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현재 SK엔크린이 3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개인 승수가 9승인데 팀이 3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승수 관리를 하면서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경기 신한천이랑과 포스코 캠텍 6위와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승리에 따라서 선두권으로 나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김성룡 감독 대 신한천이랑 이상훈 감독의 대결. 자, 1국 장고대국에서는 최철환 주장과 안정기 선수가 만났네요. 네, 안정기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패배는 했습니다만 좋은 내용 보여줬고요. 최철환 선수도 좀 부진을 이겨내고 저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장고판에 배치됐습니다. 네. 자, 이 국은 모두 퓨처스 선수들의 대결인데요. 그런데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김민호 선수는 2014년에 KB리그 본선에 많이 출전해서 3승 3패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경우 갖고 있는데 유병용 선수도 올해 성적을 보면 14승 3패. 퓨처스 멤버끼리 대결이지만 네. 결코 어느 쪽이 앞서지 않는 그런 대결로 보여집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름을 알렸던 두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자, 3국은 류수양 선수 대 올 초에 입단한 박현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조차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회에 가려져 있는 실력이 저도 궁금합니다. 4국 윤찬희 선수 대 이호범 선수의 대결. 글쎄요, 두터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두 선수가 사실상 팀의 좀 부주장 역할을 좀 수행하게 됐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맞대결이 펼치게 됐습니다. 역시 어려운 한판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박재근 선수 대 목진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인연이 깊어요. 네, 목진석 구단이 관록의 맹장인데 박재근 선수가 이제 올해 미래의 별이라는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 아까 이제 어떤 인연이 있다는 게 그 대회를 목진석 구단이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5판의 대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허의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 앞두고 좀 이 감독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네. 다 이번 라운드만큼은 진짜 모르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퓨처스 멤버들이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주냐가 승팀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선수들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4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 대 신한천유렴의 4라운드 2경기입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 만난 최철환 선수와 안정기 선수. 역시 네. 안정기 선수도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름을 네, 알렸었죠. 그렇습니다. 세계대회 16강까지 진출하면서 포인트 입단, 즉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거두면 일정 포인트를 주는데요. 그 100점을 채워서 프로가 됐습니다. 최철환 주장과의 상대로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동시에 진행되는 3국입니다. 류수양 선수 대 박현수 선수의 대결. 네, 좀 유성 선수가 경험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초에 입단한 박현수 선수는 올해 나이가 17세입니다. 네, 고2 때 입단을 했으니까요. 기대 좀 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KB리그에서 많이 만나봤던 두 선수죠. 유병윤 선수와 김민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3장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장 대결이 팀의 승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 역시 같은 퓨처스 멤버끼리 대결이라 결승판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김종수 심판위원의 개시로 바둑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입단이 늦은 기사들이 많은데요. 네. 또 그중 한 명이 유병용 선수예요. 네. 예전과는 달리 이 바둑계에서 보면은 이게 황금 세대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바둑계 황금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창호 키드라고 하죠. 이창호를 보고 바둑을 시작한 이세돌 구단 나이의 멤버들. 예. 그 향후 한 10년 정도 세대가 황금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세대가 굉장히 실력도 세고 굉장히 좀 어떤 이 폭발적인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둑은 기본으로 잘하고요. 학교 공부도 굉장히 뛰어났던 멤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멤버들이 바둑을 할래 아니면 공부를 할래 했을 때 바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왔고요. 유병용 선수도 약간 입단은 늦었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군 제대 네네. 이후에 입단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예전과는 달리 좀 승부를 다소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좀 넉넉해지면서 입단대에도 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해졌는데요. 이 연구생 출신들, 고등학생들보다는 오히려 20대 이후가 그런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입단을 요즘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 김민호 선수 2014년도에 네. 제대로 이름을 알린 것 같은데요. 네, 2014년에 이제 지금과 같은 이번 라운드처럼 이 퓨처스 멤버 비슷하게 그냥 한번 나왔는데 이 3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3연승을 이긴 멤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첫 판부터 정말 놀라워요. 네, 박정환, 김지석, 김정현. 네. 네, 다시 둬서 이렇게 세 판 이길 수 있니라고 하면은 아마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참 팀전에 강한 선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올해 벌어졌던 올레베 바둑 열전 네. 팀 대결이었었는데 1대 5의 승부에서 마지막 네. 5명을 다 꺾으면서 팀 우승 견인을 시켰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김민호 선수와 같은 팀이어서 정말 그러셨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집에 우승 상금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네. 예전에는 제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이제 일류 기사들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김민호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이렇게 팀전에서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팬분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 팀전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배짱이 좀 두둑한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 개인전은 잘 두는데 이 팀 경기는 좀 약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좀 이제 세기와 좀 세밀함과 어떤 기량만 좀만 발전해 준다면 어떤 이 배짱 두둑한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포석은 간간히 나오는 진행이긴 한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공격적인 그런 면이 많고 또 이 부분 전술에 강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빠르게 이쪽을 어깨를 짚어가서 전투를 좀 끌고 갔는데 네. 이 모양에서 이 흙이 밀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째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째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전투가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흙이 지금 피한 장면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김민호 선수가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의 기풍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 전술 위주로 판을 짜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포석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돌이 붙지 않고 빨리 변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판을 좀 펼쳐놓고 싸우는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이 포석을 즐겨하는 형인데요. 이제 부분 전술을 중요하는 쪽들은 돌이 이렇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포석에서부터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민호 선수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좀 판을 좀 넓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분 전술보다는 판을 넓게 펼친 다음에 두는 좀 정통파에 가깝습니다. 네. 역시 김민호 선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민호 선수 덕분에 돈을 벌어서요. 네.
김만수 위원의 말대로라면 두 기사의 기풍이 좀 전투형의 네. 세밀한 술기를 네. 장점으로 하는 기사들이기 네. 때문에 오늘 어느 한 부분에서 제대로 맞붙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투를 걸어가는 시기가 이제 유병용 선수 쪽이 조금 더 빠르고 아, 그럴까요? 네, 김민호 선수는 조금 천천히 가는 형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아마 어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전투형들이 이 받아주는 것보다는 협공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뭐 윤준상 구단은 이런 바둑은 이런 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네, 이 백이 여기서 부담이 생깁니다. 실리를 차지하려고 손을 이제 빼게 되면은 이쪽을 째면서부터 네. 이쪽에 딱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백이 수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가 받아주게 되면 일단 이 돌 자체는 약간 좀 공배에 가깝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지키기 위함일까요? 네, 그래서 좀 반대쪽을 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네. 이런 나를자 행마가 항상 걱정이 되는 네. 점이 상대가 건너붙여서 끊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절묘하게 축을 이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네. 네, 사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네. 근데 이 바로 두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진 않죠. 이렇게 싸움이 됐을 때 이 네. 싸움의 두 가지 요소가 당장 누구 돌이 맞느냐, 그리고 이 돌의 진행 방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인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보통 경우는 하나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두게 됩니다. 자, 근데 받아 둔다고 해서 뭐 흙이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은 백이 잘 안 둡니다. 보통은 안 두는 수법이라면 악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악수가 될지 뭐 좋은 수가 될지는 정말 알파고만이 알. 네. 근데 알파고 이후로 이제 많은 부분이 조금씩 이제 의식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예전에는 좀 실리에 대한 비중치를 더 줘서 어떤 이렇게 진행되면은 원래 이 수로는 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줘서 백이 이제 손해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가 두었던 수법들을 보니까 돌이 항상 높게 가는 경향들이 많아서요. 아,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인식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는 이제 다만 계산이 되니까 두는 거고 사람은 뭐 계산보다는 어떤 감에 의존해서 두는 거고요.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정답이다 네. 이렇게 확신할 정도로 바둑을 두어 간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네, 근데 자기가 두어간 수를 이 진행을 시키면서 얼마나 좋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네. 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게 가장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그게 옳던 뭐 틀리던 자신의 선택에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병현 선수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간 게 네. 이제 자신의 이제 선택을 이제 이쪽으로 둬서요. 네. 세례청으로 가겠다는 건데, 자 일단 손을 빼고 이제 전투를 유도합니다. 기풍이 여기서부터 네. 나오나요? 자, 일단 이거는 뭐 두 가지 요소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여기 들어와서 싸움이 되는 거는 일단 당장은 흑돌이 많은 곳이라 당장은 백이 못 둘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뒤에 노림이 여기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들여다보고 붙입니까? 이거 좀 보기 드문 진행입니다. 자, 붙일 때 항상 젖히는 거는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붙이면 이제 그냥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일단 붙이면 돌을 항상 젖혀 두던지 뭐 어디 둬야 됩니다. 근데 두 선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네. 손이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특히 김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흙으로 두었으니까요. 연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붙이고 젖히고 넣은 것은 실전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진행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왜 안 뒀냐면은 백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면은 빵따냄을 허용하는 형태가 돼서 일단은 돌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벌려버리면은 이 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이거 미리 와 있으니까 백이 어떤 변화의 폭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아, 자, 네, 유병용 바로 선수도 갑니까? 손을 돌립니다. 네,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역시 바둑이라는 게 이 전략적인 고수가 될수록 이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 프로들의 바둑을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나의 돌이 많은 데서 싸운다. 이게 뭐 철저한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기세의 충돌입니다. 네. 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둬서 뭐 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흑도 백이 우변을 두다 말았으니 그 부분을 먼저 두어갈 수는 없을까요? 아, 그것도 네, 충분히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돌이라는 게 한 번에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두면 한 번에 일단 가둬진 형태인데 이쪽의 모양은 한 번에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또 째면은 가둬지지가 않아서 흑은 두 번의 손길이 필요하고 백은 한 번에 제압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밀어두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쪽은 일단 흑의 입장에서 항상 우위에 점하는 지역이라 네. 뭐든지 항상 이제 위급한 쪽을 먼저 좀 구출해야겠죠. 그래서 맞고 틀림보다는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한수 위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디가 급한지 제대로 알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 요즘 이제 유행어 중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그 야역 배우가 하는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한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둑은 돌이 놓여지면 놓여질수록 계속 이제 조각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돌인가, 아니면 뭐가 패석인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돌이 놓여질수록 그런 판단이 좀 쉬운데 오히려 이제 아마추어 시청자 여러분들 한 3급에서 5급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숙련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초반에 공들이죠. 초반에 둘 데가 없다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서는 네. 돌이 많이 놓여지면 둘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일단 시간을 들인 끝에 밭전자 자리를 가리고 나왔는데요. 네. 백이 붙이자 다시 또 시간을 사용해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전장이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한번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를 끊냐에 따라 이 판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이 고수들은 이제 나빠지는 게 눈에 빨리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전투 결과가 딱 나왔다고 바로 뭔가 승부 결정되진 않는데요. 이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서는 한번 처음에 나빠진 쪽이 끝없이 무리를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 전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김민호 선수는 더욱 더 초반에 좀 공들여서 두고 있고요. 유병용 선수는 네. 끊어갈 수 있는데도 일단 차분히 늘어뒀습니다. 네. 여기 이으면 가둬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의 그물망도 확실해 보이지는 네. 않거든요. 자. 네. 네. 자, 일단 뭐 호구를 또, 쳐서 네. 흑은 호구 치는 건 여기 백이 여기를 씌우는 게 이제 목표가 되니까 근데 바로 이제 둘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방지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뜻을 거스르는 행마로 두어갔습니다. 그러자 유병용 선수가 바로 끊어갔는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어려운 싸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신한천이렴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 박현수 선수와 류수영 선수의 대결이 지난 라운드에서 나왔던 바둑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행
이창호 네.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바둑에서 나왔던 진행인데요. 네. 여기까지 이제 비슷하고 이제 마지막 수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지금 이 형태는 서로 좀 난전인데요. 흙이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귀곡사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주변에 흙돌이 다 살아 있으면은 백은 이제 자동사가 되고요. 만약에 주변이 이제 위태로 오면 이건 빅 내지 패가 됩니다. 네. 그 바둑도 이 형태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이 김정희 선수가 이제 흙으로 둔 바둑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두면 기곡사인데 이거를 둬봤자 잡히는 모양이니까 그때 안 뒀습니다. 이제 끝까지 한참 두다가 이제 이 흙돌이 약간 미생이 됐어요. 못 살아 있어서 이 김정현 선수가 여기 받아서 이제 기곡사를 막아야 되는데 네. 예, 뭐 인터뷰 기사에 깜빡이 잊고 두지 않다가 네, 여기를 뒀고 기곡사로 흙이 도로 이제 패가 돼서 던졌습니다. 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의 네. 바둑이었는데 네. 그래서 참- 지금 이 바둑도 이제 그런 이제 저번 라운드 두어졌던 그런 바둑까지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마 이제 그 모습이 나오면은 잊어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류수앙 선수도 귀 쪽을 두어가고 네. 있지는 않고요. 네. 자, 또 어려운 수가 나오네요. 네. 자,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추어분들 바둑에서 참 뭔지 모르고 많이 나오는 3단 저침. 네, 2단 저침도 프로들은 떨려서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 기원에 보면 3단 저침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건 보통 끊으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그냥 잡혀서 대무리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을 끊으면은 아마 여기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네, 형태인데요. 따내면 단수 쳐서 초반에 패가 없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이 석점이 좀 잡히게 되죠. 네.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 두면은 이쪽이 이제 항상 선수니까요. 네. 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못 살아 있으면은 이게 기곡사이지만 흙은 뭐 잡은 게 아니죠. 잡아도 잡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글쎄요, 이거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가고 지금 이제 축이 아닌 여기까지는 무조건 두게 됩니다. 근데 형태를 보시면은 이 먹여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다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자, 이 빵 따내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오고요. 네. 이런 비슷한 진행이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전에 나올 뻔만 하고 이렇게 네. 실전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자, 지금 3단 저침은 어떤 이런 좀 수익기를 하고 두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사들 사이에서는 연구가 네.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지금 3단 저침 수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이제 흙의 이제 선택이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가겠냐, 아니면은 그냥 뭐 패 내지 바꿔치기 형태로 가느냐. 이제 보통 이 좀 신참이 딱 들어오면은 네. 이 어떤 이게 딱 두 가지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냥 신참들이 흥분해서 알아서 이제 무너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사실 처음 등판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판을 헤집어 버려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실수가 나오게끔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좀 전략이 되는데 네. 유성 선수는 원래 평소 이렇게 어렵게 두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이제 박현 선수가 이제 TV 바둑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침착하게는 보여도요. 지금 속으로는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치고 나올 거라고 네. 예상했던 자리에서 반대로 단수를 쳤거든요. 네. 일단 이건 요석이니까 만약에 예, 있게 되면은 네. 그런데 결국 여기에 이제 모양인데요. 같은 형태 같아 보이는데요. 네. 자, 요건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일단.
좀 두 선수 모두 좀 수익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그래서 류수왕 네. 선수도 초읽기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넷, 다섯, 좀 굉장히 어려운. 네. 아, 잊지를 않았군요. 네. 이면 변화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일단 뭐 패 형태가 되는데 초반 패는 역시 부담이 서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정도 하면 이제 시험 무대는 된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무난하게 진행을 해갑니다. 이제 백의 전략은 아마 이럴 거예요. 흙은 따내면은 여기까지 이제 따내고 흙은 네, 근데 흙 이쪽 좀 빨리 해놔야 되는데요. 네. 지금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잡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그 형태가 어쨌든 이게 미생이에요. 어쨌든 두고 이거를 이제 끝까지 괴롭힐 수가 있죠. 그야말로 초반부터 시작되는 네. 사석 작전이군요. 네. 근데 지금 흙이 이걸 좀 빨리 뒀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100이 2이면 똑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호구 치게 되면은 네, 그냥 이 상태로 2이면 패가 되죠. 이 상태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냥 그 전에 뒀으면 100은 뭐 고민할 게 아예 없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아, 호구를 칩니다.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왜 호구를 치지 못했던 거죠? 이 수가 없을 때는 이쪽을 잇게 되었을 때 네. 100이 잇게 되면은 이건 단패가 되니까요. 네, 패감이 100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귀곡사 형태로 놓고 네. 그 다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더 나은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천수 선수가 뭐 약간 미묘하긴 한데 역시 좀 처음 둔 거다 보니까 KB리그 네, 이런 큰 무대가 처음이죠. 네. 조금은 좀 침착하지 못한 진행이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가딥단한 기사들의 셋, 네. 꿈의 무대가 바로 네. 바둑 리그인데요. 여섯, 일곱, 참 이렇게 방송대국이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이게 이기던 지던 뭐 내가 그냥 둘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공개된 바둑을 둬서 정말 멋있게 이기면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지면은 또 쉽게 보면 대마가 잡혀서 지면은 두고두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죠. 네. 보이는 사람한테 한 마디씩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 입단하고 나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오늘 방송대국에 대한 이 적응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상시엔 잘 두는데 방송만 두면은 약간 주눅 들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네. 다 지켜보고 네. 있는 거고 또 조명도 상당히 뜨겁잖아요. 보통 또 그런 게 또 이제 딱 본인이 배짱이 있고 적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큰 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확실히 퓨처스 선수들이 오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네. 기회입니다. 과연 좋게 알리느냐, 나쁘게 알리느냐 네.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겠는데요. 30초. 네, 뭐 하나, 이런 기회가 좀 많지 않죠. 셋, 넷, 다섯, 자, 어쨌든 약간 지금 박현수 선수가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쉬운 실수를 약간 했습니다. 그냥 어쨌든 귀곡사가 됐으니까 어쨌든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패가 됐죠. 패가 됐는데다가 기분이 더 나쁜 게 이렇게 되면은 한 수로 여기서 100이 손에 뺐다. 그럼 한 번에 제압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둬도 또 패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또 패예요. 거군요. 흔히 이걸 2단 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둘, 셋, 2단 패가 되면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괴롭죠. 자, 근데 이제 흑에게도 약간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이 이쪽을 잇게 되면 약간 하나의 또 혜택이 생기는데요. 흑이 이쪽을 또 늘어가면은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빵따레미 보통 이렇게 빵따레미 우리가 대세력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살아가면 또 예의가 약간 달라지죠. 둘, 오히려 곤마가 되겠는데요. 네. 귀 쪽을 두어가기보다는 변 네. 쪽으로 막아서 뭐 역시 한 점이 움직여 네. 나가는 맛은 그렇죠. 생기겠네요. 네. 일단 이거는 지금 흑이 약간 작전이 일관된 건 아닙니다. 예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긴장한 나머지 약간 수습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입단한 지 반년이 된 17살의 박현수 30초. 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도 일곱, 입단 프로 입단을 저도 고2 때 했는데 열. 103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입단하면 일단 놀아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흔히 대학교 입학하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만 해봐야 된다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놀아야 된다 해서 많이들 좀 약간 놀았는데 요즘에 입단한 친구들은 프로 대도 그냥 바로 또 험난한 또 경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쓰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능 준비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서 30초. 대학 가서 하나, 다시 네, 또 취업 둘, 준비해야 네. 되고요. 요즘 대학생들 다섯, 굉장히 좀 괴로운 여섯. 부분들이 많죠. 일곱, 아, 거기까지 둡니까? 굴복을 네. 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흙도 졌으면 졌지 거기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입고 싶지 네. 않아요. 자, 과연 박현수 네. 선수는 기세로 다른 곳을 두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어갈지. 자, 바로 네. 선택을 하진 못합니다. 저 입술을 꽉 다물고 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마 30초. 네 하나, 어디 둡니까? 셋, 네 아, 반대쪽으로 다른 있죠. 곳을 네. 두어갑니다. 자, 류수왕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대국 정말 재밌네요. 포스코 캠텍과 신한천이렴의 4라운드 2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과 신한천이렴의 경기. 삼국 류수왕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바둑 조금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그 변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를 백이 패를 따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쪽을 잇고 물론 여기를 두면은 이거는 이제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네. 여기 두는 거는 뭐 도봤자죠. 공배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흙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네. 백도 이게 메워야 됩니다. 세수니까. 그럼 이렇게 메우고 이쪽을 따내면 다시 치중하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메워서 패가 됩니다. 근데 흙이 네. 먼저 따내는 패네요. 30초. 네. 하나, 근데 이제 백은 패감이 넷, 이쪽에 두는 다섯, 패감이 좀 하나 있다. 여섯, 흙은 일곱, 없을 거다. 여덟. 지금 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은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이제 한 점을 따내서 버텨야 됩니다. 백의 패감을 소진을 해야겠죠. 네. 백도 여기서 이쪽에 패감을 쓰면은 이제 패감이 없어서 도로 한 패 부족입니다. 먹여치는 패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악수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악수인데요. 자, 그 30초. 선택을 하나요? 하나, 둘, 지금 이거 단수 쳐놓은 게 굉장히 이득이 돼서 흑은 백은 여섯, 웬만한 데는 둬도 굉장한 악수거든요. 아, 다른 곳으로 네. 우화를 붙여서 두어갔습니다. 네. 이건 좀 백이 단수 친 게 좀 과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루키를 상대할 때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네. 아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백흑이 괴롭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30초. 뭐 미묘하지만 하나, 약간 둘, 흑이 셋, 어떤 실수가 약간 이제 좀 풀렸습니다. 다섯, 여섯, 지금 1에 1에 둔다면 여덟, 백은 다 잡히게 됩니다. 네. 103번 남았습니다. 어떤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이쪽을 둬도 이제 하나, 둘, 셋, 네 수니까 이 형태는 이제 세 수입니다. 이 보통 생선 환경에서 바둑을 두게 되면 평소보다 더 버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버티게 되는데요. 30초.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흙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거나 잡는 것보다
다섯, 필요 이상은 더 여섯, 버티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일곱. 있어요. 여덟, 아홉, 아, 그냥 네.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단단하게 잡는 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태 보면 이쪽으로 있는 것은 나중에 늘었을 때는 공격할 때 큰 도움이 되죠. 네, 일단 공격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제 이쪽과 다섯, 이쪽이 여섯, 두 개의 귀인데 일곱, 여덟, 보통 아홉. 이 초급자라고 한다면 항상 이게 판단 기준이 잡는 돌이 많다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의 판단 기준은 잡은 돌이 아니라 공간이 넓은가를 보는데요. 이쪽이 훨씬 넓고 네. 여기는 이렇게 잡혀도 지금 스물 넉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0초. 확실한 스물 넉집보다는 하나, 둘, 이쪽의 형태가 셋. 훨씬 큽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흑도 제가 보기에는 우상기 쪽을 백이 두면 패가 되고 흑이 두면 잡는데 흑도 지금 여기도 여러 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된다면 이쪽 귀 하나를 가져갔지만 3개를 뺏기는 형태라 이거는 형에 둘 때마다 흑이 가져가는 무기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패로 일단 계속 버틴다고 봐야겠죠. 하나, 우상은 한동안 서로 셋, 좀 놔둔 채로 진행을 시키겠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밀어가나요? 네, 좀 유수왕 선수답지 않은 굉장한 공격성입니다. 류수왕 선수 하면 좀 웬만큼 참아서 네. 중반에서 좀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따라 좀 강력해진 것 같죠? 네, 유수왕 선수는 얼굴에 써 있죠. 그냥 침착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내는 법도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뛰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너무 천천히 느긋하게 30초. 걷는 형을 많이 하나. 봤거든요. 근데 봐도 또 그렇습니다. 셋, 넷, 이렇게 다섯, 보통은 이제 밀어가는 형태들은 여섯, 세력을 펼쳐서 여덟. 노골적으로 좀 공격하는 형을 만들 때 두는데 네. 오늘 좀 굉장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수라는 새내기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걸까요? 네. 자, 오늘따라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류수영 선수. 네. 이제 많이 좀 시달림을 30초. 당해봤던 하나. 사람들이 둘, 또 이게 흔히 또 셋. 공격을 할 때 넷. 더 잘하는 부분들이 다섯. 있거든요. 여섯, 많이 당해봤으니까 어떤 부분이 사람을 이게 괴롭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장고영의 네. 기사들이 속기 바둑을 잘 둔다.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서 많이 놀림받던 사람들이 놀릴 때 더 치열하게 놀리고요. 네. 자, 이거 하여튼 이쪽을 이제 밀어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보통은 여기를 이제 밀어놓지는 않습니다. 30초. 집으로 일단 손에 데다가 둘, 벌렸을 때도 셋, 흙이 한 발 더 넷, 이쪽으로 가니까 다섯, 영향권이 흙이 여섯.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득이 되려면 딱 하나예요. 여기 두면은 뛰어서 여기 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럼 딱 하나는 여기 씌울 때 이게 나가는 길목을 딱 차단을 하니까 요게요. 요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수가 정말 씌우는 수를 둘지 그래서 좀 굉장히 다음 수가 궁금해집니다. 자, 류수영 선수 오늘 그동안 못 보여줬던 거 제대로 보여줄까요? 네. 30초. 하나, 둘, 지금 셋, 미는 게 득이 네. 되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하나 요거 하나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런 과격한 공격을 네. 유 선수가 평소에 나왔습니다.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돌 하나 시간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시간 사용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시절에도 보면은 항상 처음 두는 상대에게 좀 자주 졌습니다.
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제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30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둘, 처음 두는 상대는 이 사람 기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섯, 상대는 일곱, 유수왕 선수의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런 걸 알고서 두는 거고 유수왕 선수는 전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볼 수밖에 없어요. 공격도 한번 해보고 좀 지켜도 보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한 판 한 판 두면서 이 친구의 장단점을 좀 굉장히 좀 순발력 있게 찾아내야 됩니다. 두어 가면서 한 판도 안 둔 시점인데도 30초. 찾아낼 수가 하나, 있군요. 계속 이 성향을 봐야 되죠. 넷,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여섯, 일곱, 전혀 베일에 쌓여진 여덟, 기력에다가 아홉, 그런 기풍이 안 드러나니까 네. 어떤 기존의 강자들이 처음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박현수 선수도 몸풀기가 다 된 것 같네요. 네,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됐고요. 이제 슬슬 박현수 선수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을 서로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네. 진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침착한 모습 다시 돌아왔네요. 네,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반발 받전자로 찔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유수왕 선수죠. 자, 각자의 스타일대로 중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김민우 선수와 유병용 선수의 바둑 치열한 싸움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뚝딱뚝딱 두어갔네요.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유병용 선수가 좀 속깁니다, 바둑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속기파 기사들은 컨디션 좋을 때 그냥 팍팍 나가버리는데요. 유병용 선수는 뭐 본인의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 김민우 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귀심 잡는 해병이라 그런지 네. 바둑도 거침이 없네요. 네, 유병용 선수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죠. 네. 하나, 둘, 셋, 넷. 자, 현재 다섯,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섯. 있는지 좀 파악할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여기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가는 수가 붙이자 여기 나갔습니다. 네. 이 바둑길이에 이 한 칸을 들여다본 수가 여기입니다. 흙은 이어줬죠. 이 한 칸을 들여다본 수는 살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리게 되면 항상 기존의 돌 때문에 이 자충이 채워져서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네. 여기를 나갔는데요. 여기를 막아버려서 지금 30초. 최강수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백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막고 싶은데 이쪽을 막게 되면은 나와서 끊는 수 때문에 네. 양단수가 이으면은 여기 둬서 이게 잡힙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이제 수비를 했는데 글쎄요. 그럼 이게 더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흑도 두 점을 네.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긴 좀 어렵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머리를 때려왔을 때 아, 이게 나가면은 이쪽 살립니다.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이게 여기서 양자택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건 백이 좀 상당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약간 이제 항상 양날의 검이죠. 속기파 기사들이 굉장히 상대를 압박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탁탁 나가는데 이 속기파 기사들의 어떤 평생의 저기 경솔 차에 두다가 한번 경솔해서 나오면은 하나, 갑자기 이제 깝깝해지는 부분입니다. 넷, 그래서 다섯, 지금은 여섯, 백이 나간 게 일곱, 여덟. 유병현 네. 선수도 시간을 드디어 사용하네요.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었군요. 네, 지금 이제 막히면은 이게 괴롭습니다. 막히면 못 사는 형태라 이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좀 이거 왜 뒀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잡히게 되면 아주 이상한 형태죠. 혹시 두 점을 살리고 흑이 나갈 때 네, 아예 뚫어버려서 같이 싸울 수는 그렇게요. 없나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싸움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 사화에도 좀 굉장히 위태롭고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30초.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면 둬야 되는데 실패한다면은 셋, 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죠. 네. 그래서 유병용 선수가 반대로 네. 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상당히 재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의 의도는 이제 미리 받아주면 둬서 네. 이제는 두 점을 그래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흑은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이 30초. 석점이 이제 한 번에 도로 잡힙니다. 이렇게. 네. 셋, 자, 넷, 지금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못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무조건 늘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됐습니다. 일단 집으로는 흑이 득을 받고요. 일단 이제 어쨌든 이 세 점이 요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이 또 한 집이 불안정하니까 백은 그 다음에서는 이제 마음 편하게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도된 바꿔치기라면 이 백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병용 선수는 집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30초.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한 17집 정도. 이쪽이 참 애매합니다. 들어가면 수가 지금 거의 날 수 있는 형태라 예. 뭐 이건 집이라고 좀 보기가 애매할 정도인데요. 들어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 오히려 백이 공격을 당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한 넉 집 정도만 보겠습니다. 일단 20집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14집. 다섯, 네. 여섯, 백이 일곱,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덟. 12집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46집 네. 정도 보유가 되어 있고 네. 흑집은 어떨까요? 네. 흑은 대략 50집인데요. 그럼 덤까지 포함이 된다면 네. 백 쪽일까요? 아니요, 근데 당장 집은 그런데 이제 백의 입장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이제 약점을 노릴 수가 있고요. 30초. 글쎄요, 하나, 일단 둘, 셋, 만만치 않겠네요. 네. 국가대표팀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공간들이 많아 네. 보입니다. 하변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네, 힘들게 했더니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을 빌려볼까요? 네, 궁금한데요. 네, 아, 백 쪽을 더 백우세를 의식한 바꿔치기. 유병용 선수가 네. 이 진행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바꿔치기를 했다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은 여기서 뭐 안 하면은 좀 불리하다는 뜻이네요. 네. 30초. 하나, 둘, 다만 우세를 의식했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다섯, 여섯, 우세를 의식했는지 얼떨결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바둑이 초반 네네. 시작부터 계속 싸웠잖아요. 네네. 그 진행부터 좀 유병용 선수 쪽이 많이 유리했다고 해요. 네. 대표팀에서는 주로 백의 우세를 그나마 좀 이제 바꿔치기 하면서 두 텀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그렇다면은 셋, 근데 이게 다섯. 네, 실전 심리하고 네, 이게 항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이 그렇게 유세했다라고 한다면 유병용 선수가 더 조급해지고 네, 뭔가 이게 좀 괴롭거든요. 포인트가 네. 지금 상대에게 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뭐 국가대표 선수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뭐 지켜보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해설진이 보는 게 다르고 또 국가대표 팀이 보는 게 다르고 30초. 대국자가 보는 게 미묘하지만 다를 수밖에 셋. 없습니다. 네. 그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종반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진짜 확 늘어났구나. 자,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큰 자리긴 한데 네. 유리하다면 굳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둬도 10집 정도인데 만약 유리함을 의식했다라고 하면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 확실하게 두는 게 좀 낫죠. 혹은 중앙을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리를 여기서 바꿔치기를 통해서 실리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유병용 선수는 아무래도 좀 쫓기는 자의 30초. 조급함이 하나, 느껴집니다. 둘, 셋,
네, 뭐 저희도 여섯, 오랫동안 네. 중계를 해오면서 이 선수들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네. 좀 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유병용 선수가 하변에서만 지금 초읽기도 2번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예측을 하는 대로 저희가 네. 예측을 하는 대로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 국가대표 팀들은 좀 컴퓨터에 가깝고요. 저희 해설진들은 좀 무당에 가깝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리저리 정황을 짜맞히고 또 보니까 탐정, 네, 그쪽 가깝고 30초. 대육자들은 반반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네, 항상 그 전에 상황이 어떠했냐를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근데 웬만한 이 강철 심장 아니면은 하여튼 추격을 당할 때 필요 이상으로 더 흥분하게 되는 건데요. 뭐 프로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기라도 하죠.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은 좀 당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 네. 바로 만회를 해야 하니까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둬서 지금 잡으러 갈 수도 있는 돌이거든요. 이 형태가 이렇게 두면요. 흙도 집이 안 나 있기는 네. 하네요. 30초. 하나, 그래서 바둑이 이제 보통 셋, 실력이 약할수록 네. 개가가 잘 안 되니까 좀 당했다 싶으면 일곱, 유리한 쪽에서 이제 여덟, 잡으러 가거나 아홉. 무리하게 되죠. 또 이제 김민우 선수의 바둑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추격형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자, 100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30초. 하나,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자리인 걸 알면서도 괜히 이게 좀 기분 나빠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절대 선수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선수는 아닌데 이 참 침착하다고 봐야겠죠. 어떤 불리한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좁혀가면은 네. 이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참는 거를 좀 괴로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후스로 둘 바에는 30초.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유병용 네, 선수는 그렇죠. 활발한 성격이네요. 역시 해병대들은 좀 많이 활발한가 봅니다. 이런 걸 잘 안 둬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김민우 선수 스타일은 어쨌든 기다리는 거죠. 상대가 뭔가 해올 때 받아치는 형으로 갑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처럼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마라톤을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특히 마라톤에서 둘, 2등 그룹이 천천히 왔을 때 그 숨소리가 가장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쫓기는 쪽에서 그 압박감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만 있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당하면 다 막히는 형태라 흙이 이쪽을 두긴 둬야 됩니다. 근데 꾹 참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능동적으로 뭔가 또 젖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으로는 아무래도 꽉 이을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또 그런데 반대네요. 네. 자, 드디어 뭔가 기회를 잡았다고 보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을 얻어맞으면은 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악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둔 이상은 늘든지 이단 젖히든지 뭐 둬야 됩니다. 네. 자, 천천히 두네요. 네. 지금 이쪽은 여기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 흙은 여기 일단 둬야 되고요.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받아야 네, 하는군요. 이거 5집, 6집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백이 이제 손을 뺀 것이 네, 유병현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이쪽에 또 약간 골치 아픈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할 겸
좀 큰 자리 뒀습니다. 흑도 지금 들어가는 건 안 될까요? 근데 한번 이게 기회를 놓치면 뒷북치다가는 전체 사활이 사이더라도 사활이 좀 이상해지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젖혀 있는 교환이 되어서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는 사실 이게 없더라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안 들어간 건데 지금 뭐 더더욱도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요. 지금 이 한 점을 잡는 거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항상 선수가 됐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이쪽에 돌이 오면은 이게 미생이 되죠. 다섯, 여섯, 지금은 흑은 여덟,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집으로 큰 자리죠. 네. 일단 지금 흑이 두기가 좀 빡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아직까지 실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두면은 여기 들어가서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네. 네, 당하게 조심해야 되죠. 하네요. 네. 이게 바둑을 잘 둘수록 이게 뭔가 성격이 나쁜 거 아니냐,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게 뭔가 끝없이 상대 실수를 유도해야 되고요. 네. 좀 모질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성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군요. 네. 저는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괴롭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듣고 보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상대를.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이세훈 캐스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좀 밀어가나요? 지금 뭐 네. 전혀 따라붙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일단 뭐 백이 일단 상대를 좀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 백이 좀 실수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더 이상 주어질 공간도 사라질 텐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만들어낼 만한 네. 부분을 김민호 다섯, 선수가 찾아낼 여섯, 수 있을까요? 일곱, 여덟, 근데 항상 이런 데서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좀 중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게 항상 미지수라 자 어쨌든 지금은 백이 한 번 실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좀 맡긴 수예요. 여기 안 둔다고 해서 뭐 수가 나는 건 아닙니다. 끊기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받아주는 거는 일단 약간 싫은 자리거든요. 네, 또 손 빼죠. 이런 부분이 유병현 선수가 이게 딱 성향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를 받아주질 않네요. 자, 일단 이렇다면 이제 흑도 지금 당장은 물론 끊길 수가 남는데요. 이거 미리 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한 번만 딱 끊겨버리면은 네, 수가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를 두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백이 손을 빼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은 여기 둘 의사가 없다.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흑 쪽을 더 압박해 네. 가는데요. 자, 일단은 항상 이런 부분이 일단 유리한 쪽에서 먼저 좀 움직였어요. 자, 어쨌든 김민호 선수는 여기서 일단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죠. 이병용 선수는 해볼 테면 해봐라. 네. 자, 오히려 좌하의 흑도를 압박해 갑니다. 흑돌도 미세이기 때문에 네네. 이 먼저 걸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그럼요. 있겠네요. 네. 일단 이 돌이 선수는 좀 됩니다만 30초. 이쪽이 당장 끊어지진 않아요. 셋,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끊고 싶어도 네. 네, 이 형태가 좀 돌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한 점만 잡고 끝내는 거죠. 더 이상 없네요. 네. 자 이제 흑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여기가 끊는 게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은 이렇게 돼 있다고 좀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김민호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를 젖힐 때 백이 여기 받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건데요. 자, 요 흙이 젖혔을 때가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아주네요. 단단하게. 네. 드디어 참아두는 행마가 나왔어요. 네.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두고 흙이 여기를 움직이면은 반발을 해서 잡으러 갈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세를 의식한 유병용 선수가 그냥 지켜두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능동적으로 활발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선수가 이렇게 단단한 네. 행마가 나왔다는 것, 이겼습니다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유병용 선수가 올해 성적이 14승 3패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본선을 3개를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좀 상당히 좋은 페이스라고 봐야겠죠. 네, 유병용 선수가 또 작년 하반기 때부터 성적을 보면 더 좋습니다. 뭔가 올해 한번 일을 낼 것 같은데요. 지금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이제 김민호 선수는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섯, 못 찾아가고 있죠. 실마리를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2014년도에 KB리그 출전하자마자 박정한, 김정현, 김지석 네. 선수를 연속해서 잡았던 선수거든요. 네. 이제 오늘 출전한 박현수 선수 같은 느낌이죠. 그때 그냥 얼떨결에 나와서 3연승을 쑥 해버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입단했던 해에 다섯, 파란을 일으켰던 선수인데 오늘 유병용 선수를 상대로 아직까지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말 유병용 선수의 목표가 대기만성형의 기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해가 거듭될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유병현 선수가 입단이 좀 늦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오랜 기다림을 이겨내고 또 정말 입단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프로 세계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신이 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바둑은 거의 정리가 되어 갑니다. 과연 유병용 선수가 지켜낼 수 있을지, 김민호 선수가 흔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포스코 캠텍과 신한천이름의 경기. 바둑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흑이 이쪽을 뒀고요. 백이 연결을 했습니다. 뭐 두는 걸로 봐서는 30초. 하나, 뭐 이겼습니다. 선언을 이제 계속 연달아 날리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네. 근데 그 차이가 지금 보통 이렇게 계속 웅크리고 두게 되면은 차이가 나도 모르게 좁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두면 공배가 채워져서 수가 날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자충이 돼서 수가 나지 않으니까 흙이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부 리거들에게는 이 바둑리그 한 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퓨처스 선수들은 3명 자리는 가끔 나는데 대기 선수는 또 3명이다 보니까 네.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죠. 사실 뭐 KB리그가 팀들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네. 팀 내부에서도 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또 예전처럼 이게 좀 신예들에게 기회가 좀 폭넓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쩌면 오늘 이번 라운드에 퓨처스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하는데 정말 한 방을 터트려 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흙이 뭐 백이 좋기는 하다고 해도 그 차이가 좀 굉장히 좁혀진 듯한 느낌인데요. 아까 6대 4였었는데 네. 좀 좁혀들었을까요? 네. 지금 진행되는 자리만 하더라도 네. 끝내기는 상당히 보이는데요. 저는 6대 4까지 이제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국가대표팀 어떤 의견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결과 나왔는데 더 좀 쳐졌나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7대 3. 30초. 하나, 둘, 신예의 김민호 패기가 선수가 백의 침착함에 속수무책이다. 김민호 선수가 신예 기사로 네. 네. 뭐 올해 3년차 기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서는 차이는 좁혀졌을지언정 이 변화의 폭이 확 줄어서 승률로 따지면 더 이제 올라갔다라는 느낌이고 네. 또 저희가 보는 견지로는 차이가 더 좁혀졌다. 아까보다는. 네. 유병용 선수와 입단은 1년 차이지만 네. 유병용 선수가 잔뼈가 30초. 굵은 기사이기 때문에 네. 셋, 넷, 다섯. 근데 아직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차이라는 게 프로 시각에서는 당연히 또 국가대표팀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백이 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텐데 네. 이 바둑 끝날 때까지 지금 중앙이 아직 약간이나마 계속 미지수입니다. 네. 네. 뭐 어제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네. 당연히 그 송지훈 선수가 이겼다라고까지 뭐 확정 지을 네. 정도로 퍼센티지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한순간에 역전이 네. 됐었거든요. 그런 또 그런 실패가 있었군요. 셋, 아, 네, 박민규 선수가 좋은 네네. 수를 보여주고 송지훈 네.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네네. 또 속기바둑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 바둑에서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마지막 끝내기인데 네. 이랬을 때 차이가 그래서 한 2집 반, 1집 반 정도인데요. 아, 그래서 7대 3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바둑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느냐.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자, 이대로 유병용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 바둑은 완승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이게 두 점이 셋, 처음에 이 돌이 잡혔는데 다섯, 김민호 선수가 싸울 수 여섯,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버린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바둑을 지게 되면 또 이제 패착의 멍에를 쓰게 되죠. 이게 내 돌이 많은 데서 싸움을 하면 유리하다라는 건데 유리한 쪽에서 싸움을 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인 건데 그런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둬야 되는데 지금 못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둘 때는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거 선수가 되죠. 이거 안 잡히면은 자 여기 사활을 한 번에 풀어내시면은 상당히 고급자입니다.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많은 네. 귀의 사활은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사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잡으러 갈 때 보통 치중을 해서 잡으러 가는데요. 네. 네. 이 형태는 이제 궁돌 좁혀가서 잡히게 됩니다. 네, 잡히고 웅크리면 계속 돌을 잡혀서 네, 항상 이 마지막에 치중을 가게 되는데요. 근데 4월에 어떤 훈련이 안 되면 그걸 처음부터 가게 돼서 돌이 쌓이게 되죠. 사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네.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돌을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돌에 죽음을 일산 저침이 있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중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30초. 네, 항상 저친 쪽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의 1이 급소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좁혀놓고 2의 1에 마지막이 이제 2의 1이죠. 좁혀놓고 두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답이 되는데 네. 먼저 두면 안 되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네. 궁돌을 좁히는 거군요. 네. 치중 사월에서 치중을 하는 게 실은 이 치중 선치중 후행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활 격언이 아니라 여섯, 이게 행마에 대한 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돌을 치중해 놓고 상대가 두는 거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활 격언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활 격언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자, 지금 유병용 선수가 두어간 이 자리도 참 커 네. 보이네요. 좀 흙이 이제 여기를 좀 두고 싶은데 이쪽으로 두면 끊긴 약점 때문에 이제 좀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뭐 이바독은 일단 백의 실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대가 네. 두자마자 손이 나오네요. 유병용 선수. 네, 이제 이 기세가 딱 기세를 타면 두뇌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파괴력이 생기는데 근데 이러다가 이제 한번 경솔한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바둑에서 이제 백이 실수가 나올 만한 장면은 사실 둘, 중앙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넷, 중앙이 결국 한번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한 칸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백이 네 좋은 수를 뒀네요. 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것은 잎에야 뭐 백이 흙이 의미가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데요. 끊기게 되면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흙 이쪽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근데 호구치고 네 여기까지 선수라고 보면은 급소가 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나가는 길이 굉장히 좀 약하겠죠. 아, 네. 유병용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보면 이걸로 이제 좀 결정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습만 보더라도 최근 왜 성적이 좋았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소리 없이 계속 승점을 올리고 있어서 네. 하나, 둘, 지금 이제 셋. 올해 넷, 굉장히 다섯, 고승률을 여섯,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마 속기 기전에서 더 성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한천일염이 기존의 5강이 좀 굳건하긴 합니다만 워낙 두텁죠. 뭐 어느 한쪽이 조금 컨디션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유병용 선수가 좀 그 자리를 식스맨으로 꿰뚫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오늘 뭐 그 3인을 대신해서 출전한 선수가 안정기, 네. 유병용, 박현수 네. 선수인데요. 다섯, 오늘 을조리그에 출전하는 양 팀의 멤버들이 신한천일염이 3명, 포스코 캠텍이 2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신한천일염이 좀 불리한 입장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 바둑 리그가 있는데 왜 중국 리그에 출전을 할까? 네. 근데 또 갑조리가 을조리그가 좀 다르죠. 네네.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다 몰아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측에서도 인류들이 아무래도 갑조리가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팀을 갑조리그로 올리기 위해서 을조에서도 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일례로 이세돌 구단도 지금 을조리그에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조리그 우리 같으면 2군 리그인데 이세돌 구단을 용병으로 쓸 정도로 어떤 자본력과 이군이 아니에요. 어떤 그 위상이 바둑의 위상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이 KB리그 선수 선발을 할 때 네. 을조리그 뛰는 선수인지 안 뛰는 선수인지도 네네. 좀 생각을 해서 선수 선발을 하고요. 네. 하지만 갑조리그와 겹치게 된다면 우리 선수들이 박정환 선수도 어제 그랬죠. 네네. 바둑 리그를 먼저 참여를 합니다. 네. 뭐 이제 선수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제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중국 리그 대신에 바둑 KB 바둑 리그 선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네, 어떤 보통 중국 리그를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또 강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가 KB 리그 쪽을 선택을 했는데 또 항상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셋, 근데 이상하게 네. 어제 패배를 했어요. 다섯, 여섯,
근데 신기한 건 응시배 4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응시배 4강에 올라갔던 그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 모두 출전을 했는데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큰 승부 쇼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웨이싱 결승이 탕웨이싱 아닙니까? 예. 그 친구도 졌고요. 예. 스웨도 졌고 이세돌 구단도 오늘 졌어요. 음, 네, 그래서 역시 큰 승부 쇼중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응시배 전력 투구를 네. 했다라고 볼 네. 수도 있겠네요. 30초. 그렇죠. 하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창호 구단이 참 대단하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다섯, 그러니까 여섯, 지금 초일류들도 한번 큰 승부 한번 펼치면 지치거든요. 이창호 구단은 끝없이 이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봐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이었어요. 흙이. 뭐가 남아 있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잡으러 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두고 잡으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지금 백이 한 점을 때렸어요. 이거는 네. 알았어, 잡으러 갈게 그 얘기거든요. 이거 선수까지 다 하고. 네. 네. 흙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하나, 나중에 둘, 이렇게 끝내기로 득이 됩니다. 넷,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기면은 일곱, 그래 알았어, 그래 살려주는데. 네. 자, 유병현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어떻게 터뜨릴까요? 네. 가지 않는데요. 일단은 좀 봐야겠죠. 네, 지금 이쪽 있더라도 이제 선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설령 딴 데를 두더라도 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계속 끝내기를 하는 구조가 되는데 계속 이제 백이 잡으러 가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지금 이거 5궁의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4궁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근데 이런 부분도 아까 이제 4월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의1의 자리가 둔다고 하면은 아홉, 뭐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만 이게 항상 기곡사 내지 비계 형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좁히고 치중이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좀 대국 심리상 흑이 이건 좀 불안정한 삶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못 둡니다. 그러니까 백은 계속 잡으러 가는 기회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민하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마지막 초읽기 때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형태는 백을 잡으러 가긴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이 전에도 안 잡으러 갔기 때문에 둔 상태에 잡으러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보통은 이제 끝내기를 하는데 네. 네. 넷, 남은 끝내기 다섯, 자리가 여섯. 어디가 클까요? 끝내기로는 역시 그냥 젖혀 있고 이런 데가 이제 가장 큽니다. 오, 그런 수가 있나요? 묘수네요. 다른 걸 보고 있었군요, 유병용 선수. 네. 그러네요. 이게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를 넣을 수가 없네요. 이게 선수가 돼서 네. 이건 잡힙니다. 네. 묘수입니다. 역시 쏠게 있어서 재주가 많은 바둑이에요. 그 마무리 같은데요. 야, 그런 수가 있었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늘 유병현 선수 여덟. 거의 뭐 해병대 전후에서 축하 전화 많이 오겠습니다. 패까지. 네. 이 패는 꽃놀이 패죠. 그러니까 백은 저도 부담이 없고 흑은 전체가 다 걸려 있어서 네. 보시면 다 패감이고 이건 심지어는 이제 옥집이 되니까 이거 지는 순간 대마가 전멸입니다. 김민우 선수 더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티려면 여기에 둬서 버텨야 되는데 이미 있는 걸로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이런 바둑이 참 우울하게도 팩감이 없어요. 보면은. 또 유병용 선수는 팩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흙은 집의 부족을 메꾸고자 약간 돌이 늘어지는 것들을 감수하고 두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유리함을 감수해서 네. 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팩감 자체가 거의 안 나오죠. 네, 좀 유병용 선수가 막 이렇게만 둬준다면 다음 라운드에서도 일단 이상훈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안정기 선수도 저번 라운드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렵게 판을 잘 두고 있는데요. 정말 식스맨이 뭐 이렇게 풍성하면 팀은 굉장히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네, 지금 김민호 선수 중앙을 밀은 거죠. 버티기를 하는데 그냥 패를 이어서 네. 해소를 합니다. 이 집의 균형이 아까는 뭐 그래도 덤에 만만치 않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깨졌네요. 이제는 덤이 잘 안 나오고 반면으로도 이익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는 뭐 흙이 40, 여섯. 뭐 50집 가까이 났었는데 지금 40집으로 뚝 떨어졌어요. 우상기 10집이 마지막 날아가니까 한 번 남았습니다. 반면으로도 꽤 진바둑입니다. 네.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 더 당하니까요. 이게 바둑이 참 이게 어려운데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상대가 실수 안 하면은 그냥 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유병용 선수가 오늘 장 컨디션이 엄청 좋으면은 둘,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여섯, 일곱, 여덟. 근데 굉장히 침착합니다. 네. 자, 반대로 유병용 선수는 손이 네. 가볍게 나옵니다. 일단 뭐 김민호 선수도 이런 기회가 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을 잘 못 던지죠. 2014년에 얼떨결에 한번 왔던 기회를 잡아서 6번 시합을 나갔는데 정작 작년에는 시합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사실 박정현, 김정현, 네.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 다음에 KB 리거로 선발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항상 이게 후속타가 안 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한 방으로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죠. 다른 기전에서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김민호 선수가 이제 3연승 거두고 결국 3연패를 당했는데 네. 3연패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길 만한 상대에게 졌습니다. 앞에 3명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대한테 진 거죠. 네.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리고 한 방을 위해서 선발하기도 어렵고요. 좀 이 한 해를 봤을 때 오히려 네.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적을 더 잘 네. 내는 기사들 위주로 그 다음에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 걸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걸그룹들도 항상 그 새로운 앨범을 연말에 낸다고 합니다. 연말에 상타니까요. 아, 네. 근데 연초에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기억에 이제 굉장히 잊혀지죠. 잊혀지니까 네. 상을 타고 싶어도 아무리 히트를 해도 이 상을 잘 못한다 그래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군요. 네. 자, 바둑은 정리가 됐습니다. 뭐 우상의 유병용 선수가 붙인 수가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네요. 멋있는 수였습니다. 근데 저 붙인 수를 두기 위해서는
이 언저리를 뒀을 때부터 이미 예측을 하고 뒀다는 의미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이 굉장히 정말 잘 풀리는 날인 거죠. 그냥 흙의 모양을 봤을 때 흙이 이 자충을 한번 딱 두기만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이 자충을 두기까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유병현 선수의 감, 또 사실 감이 아니라 실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연히 한 판이 이긴 게 아니라 올해 네. 성적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네, 공을 상대의 던졌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네, 역시 상변을 버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국가대표팀 검토실에서도 이제 집 부족이다 계속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상변을 버린 거는 김민호 선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유병용 선수 초반의 우세를 네. 마지막까지 지켜냈습니다. 신한천이렴에 유병용도 있다. 네. 제대로 보여줬고요. 네. 아마 이 바둑을 보는 또 이제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김민호 선수의 기다리는 전략이 안 통하는 부분,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좀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퓨처스 리거의 승리 세레모니를 처음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유병용 선수가 네. 또 외모로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네. 뭐 키도 굉장히 훤칠하고요. 외모도 굉장히 멋있죠. 자, 어떤 세레모니를 보여줄까요? 역시 해병대. 네. 네. 유병용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헤어도 갓 제대한 것 같아요. 자, 신한천이렴의 유병용 선수, 김민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신한천이렴의 승점 1점을 챙겨줍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유병용 선수와 김민호 선수는 정말 단거리처럼 빠르게 달려갔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바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류수왕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잠시 후 보내드리겠습니다.